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한 주 전에는 엄청 추웠었죠. 패딩을 입고 다녔었는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엄청 따뜻해졌어요. 오후에는 더워서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해요. 확실히 3, 4월이 날씨가 이상해요. 아무튼 오늘은 날씨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겨울 동안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겨울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안 움직이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봤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치킨도 먹고 빵도 먹고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거워진 게 느껴졌어요. 사실 겨울이 시작되기 전부터 살은 점점 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이어트를 안 했어요. 왜냐면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살이 조금 쪄도 잘 안 보여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두꺼운 옷을 못 입게 됐어요. 그래서 제 뱃살이 너무 잘 보여요. 아직은 그래도 따뜻하니까 완전한 여름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곧 예비군을 가야 하거든요. 예비군이 뭐냐면 한국 남자는 군대를 1년 6개월 동안 가야 하잖아요. 이건 다들 아시죠? BTS 오빠들도 다 군대에 갔잖아요. 이제 BTS 오빠들 대부분이 군대를 끝냈던데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군대에서 1년 6개월을 보내면 끝이 아니고 1년마다 3, 4일 정도 교육을 듣고 훈련을 받아야 해요. 이게 예비군 훈련이에요. 그런데 예비군을 갈 때는 군복을 입고 가야 해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오랜만에 군복을 입었는데 바지가 터질 것 같아요. 바지를 입을 수는 있는데 바지가 너무 작아졌어요. 바지가 너무 작아져서 이젠 벨트가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 예비군도 가야 하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사실 다이어트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밥을 덜 먹고 운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겨울 동안엔 여러 핑계가 많았어요. 너무 추워서 다이어트를 못하겠어.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다이어트를 안 해도 돼. 같은 핑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예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밥을 먹기 전에 양을 정해두고 무게를 재고 먹어요. 예를 들면 파스타는 125g만 먹어요. 그래서 먹기 전엔 저울에 무게를 재봐요. 정확히 125g을 맞추고 밥을 먹거든요. 만약 1g이라도 차이가 나면 양을 조절해서 정확히 125g을 맞춰요. 보통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땐 무게를 재고 먹진 않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땐 항상 무게를 재고 먹어요. 왜냐면 일종의 강박이에요. 강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청소를 할 때는 무조건 화장실부터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집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오른발부터 나가야 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무언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불편해지고 신경 쓰이는 걸 강박이라고 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강박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음식의 무게를 재는 게 강박인 거죠. 물론 파스타를 125g보다 더 먹어도 살이 찌진 않아요. 그런데 125g을 넘으면 하루 동안 기분이 안 좋아요. 물론 모든 메뉴에 무게를 재고 먹진 않고요. 메인 메뉴만 무게를 재고 먹어요. 왜냐면 모든 음식에 무게를 재고 먹으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리고 메인 메뉴가 아닌 다른 반찬들은 보통 야채라서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물론 밥도 덜 먹어야 하지만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해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땐 푸시업을 하고 플랭크를 해요. 푸시업은 유명해서 이미 다들 아실 거고, 플랭크를 해보신 분 있나요? 플랭크는 엎드려서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두 팔과 두 발로 버티는 운동이에요. 처음 보면 엄청 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20초를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20초가 넘어가면 손발이 떨리기 시작해요. 저는 허리가 아픈데 이 운동이 허리에도 좋고 뱃살을 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푸시업과 플랭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달리기를 해요. 저희 집 주변에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가 길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달리기를 해요.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10분 정도만 빠르게 달리고 나머지 50분은 걸어요.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한 주에 1kg씩 살이 빠져요. 제가 원래 살이 빨리 찌고 빨리 빠지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살이 빨리 빠지고 빨리 찌는 게 건강에 안 좋대요. 그래서 이번엔 최대한 살을 천천히 빼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나서 몸무게를 유지해 보려고 해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도 힘들지만 밥을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매일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여러 영양소를 챙겨 먹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니까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탄수화물은 문제가 없어요. 저는 한국인이니까 쌀을 자주 먹잖아요. 그리고 저는 파스타도 좋아해서 자주 먹거든요. 지방도 섭취하기 쉬워요. 고기에도 들어있고 기름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문제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보통 고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기의 문제는 오랫동안 먹을 수 없어요. 왜냐면 금방 상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사둘 수가 없으니까 단백질을 챙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계란을 많이 먹어요. 계란은 맛도 있고 잘 상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잘 아실 텐데 닭가슴살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23g 정도 들어있고 지방도 낮고 탄수화물도 낮죠. 그래서 칼로리가 110kcal밖에 안 해요. 닭가슴살은 다이어트를 하기에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닭가슴살은 너무 맛이 없어요. 지방이 없고 단백질이 많으니까 엄청 뻑뻑해요. 물 없이 먹으면 나중에는 입이 아파요. 그리고 닭가슴살에 그 이상한 냄새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기 냄새 같고 괜찮은데 나중에는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 좋아져요. 그래도 닭가슴살이
다이어트에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고 싶어서 여러 가지 닭가슴살 제품을 사서 먹어봤어요. 갈릭 맛 닭가슴살, 스리라차 맛 닭가슴살, 데리야끼 맛 닭가슴살, 로제 맛 닭가슴살, 까르보나라 닭가슴살, 여러 가지 맛을 먹어봤고, 또 닭가슴살 부리또,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소세지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사서 먹었어요. 이런 제품들은 처음에는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화학적인 맛이 많이 나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공된 닭가슴살 말고 그냥 생 닭가슴살은 거의 2배 정도 싸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공된 제품을 사지 않고 생 닭가슴살을 사서 요리해 먹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너무 맛이 없으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닭가슴살 먹기를 포기했어요. 대신에 먹고 싶은 것을 조금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건 칼로리가 너무 높으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요즘엔 한국에서 제로푸드가 유행하고 있어요. 제로푸드가 뭐냐면 제로 칼로리나 제로 슈거처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에요. 특히 제로 칼로리 음료가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서 제로 칼로리 음료가 유명해진 건 펩시 제로 라임이 출시했을 때부터예요. 그 전에도 제로 칼로리 음료가 있었어요. 코카콜라 제로가 있었는데 코카콜라 제로는 코카콜라 같은 맛이 나지 않아요. 코카콜라에 물을 더 부은 듯한 맛? 뭔가 부족한 맛이 나요. 그런데 펩시 제로 라임은 펩시의 맛도 나면서 라임의 그 상쾌한 맛이 아주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제로 음료에 그 무언가가 부족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펩시보다 펩시 제로 라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렇게 펩시 라임 제로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제로 음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로 에너지 드링크도 나오기 시작했고 차도 제로 음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로 식혜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식혜는 쌀이 들어간 한국의 전통 음료인데 어떻게 식혜를 제로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쌀이 아니고 종이를 썼나? 그리고 다른 음료 말고 다른 음식들도 설탕을 빼서 제로 슈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라면이나 과자를 제로 슈가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칼로리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긴 하니까요. 이젠 제로 떡볶이에, 제로 치킨에, 제로 아이스크림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로 푸드가 정말 제로 칼로리가 아니래요. 그런데 법적으로 칼로리가 정말 적은 경우엔 제로 칼로리라고 표기할 수 있대요.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없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칼로리가 없으니까 제로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설탕이 없는 거지. 그래도 다른 화학 물질들은 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물처럼만 마시지 않는다면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다른 음료들보다는 낫긴 해요. 저는 제로 음료를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못 멈출 것 같아서 주말에 하루 정도만 마시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 약속을 정해둬야 해요. 안 그러면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계속 마시거든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오늘 또 쭈나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